괜찮은 뇌 영양제가 있었는데 이제 안 되게 됐어요. 대략 돈이 8만 원에서 10만 원 돈으로 올라가는. 자, 요즘에 우리 보건업계 쪽에 이슈가 하나가 있었어요. 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을 수 있는 이슈인데, 사실 좀 괜찮은 뇌 영양제가 하나가 건강보험 처방이 가능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게 됐어요. 그래서 요번에 뇌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걸 준비했습니다. 환자분들께서 많이 물어보세요. 뭘 먹으면 좋으냐. 그 이제 문제는 이제 먹어서 좋은 건 있는데 꽤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. 또 효력의 차이도 있고. 그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게 바로 콜린 알포서레이트라고 하는 제. 그리고 이거 여러 제약회사에서 이 약을 만드는데 다 글리아 땡땡이라는 이름으로 보통 나와 있죠. 근데 이게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기억력 쪽에 주로 관여하는 아세틸콜린. 이름 비슷하죠? 여기도 콜린, 여기도 콜린. 즉, 이 아세틸콜린의 전구 물질이에요. 그래서 이걸 주면 뇌 속에서 아세틸콜린이 조금 늘어나면서 기억력이 조금 향상될 수 있고 뇌가 보호된다. 그리고 논문으로도 입증된 바도 좀 있었고. 근데 어쨌거나 좀 이게 약과 영양제의 경계선에 선 어떤 그런 물질이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보다는 논문적 근거는 좀 떨어져. 영양제보다야 낫지만.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취소 결정을 내니까 제약회사에서 반발해서 행정소송에 들어갔어요. 그게 1심, 그 다음에 2심인 대법에서 제약회사들의 패소로 확정이 됐습니다. 즉 패소했다는 건 뭐겠어요? 이 약을 인데 건강보험으로는 처방할 수가 없다.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으로 사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대략 돈이 이게 한 달에 한 3만 원에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돈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. 근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서 이렇게 가격 상승을 누가 감당을 하겠어요? 안 하지. 결국 이거 만들던 제약회사들은 다 굉장히 큰 피해를 받고 드시고 있는 환자분들도 피해가 크게 생겼죠. 사실 뭐든지 그래요. 어떤 물질의 효과가 확실하면요, 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. 약이 안 되는 것들이 영양제로 나오는 거고, 구조가 그렇습니다. 참 아쉬운 일이에요. 그래서 이거 드시면서 좀 머리가 맑아졌다는 분들도 많으시고, 또 집안에 알츠하이머 내력이 있어서 그나마 또 이거 드시면서 거기에 의지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, 어쨌든 이제 처방이 어려워졌다. 또 딱 그나마 대체로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. 자,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을 먹음에 있어서 가격과 양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요. 무슨 얘기냐 하면요, 어떤 물질이 좋다고 쳐요. 근데 진짜로 그 효능을 보려면 이따만큼 먹어야 되는 거죠.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. 된장을 먹으면 무슨 항암 효과가 있다. 근데 그 항암 효과를 누리려면 된장을 하루에 3kg씩 먹어야 돼. 그거 어떻게 먹어요? 짜서 뭐 혈압이나 딴 거 생기겠지.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게 문제예요, 이게. 그래서 영양제류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기는 좀 어렵습니다. 또 그렇게 되려면 가격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. 또 유명한 걸로는 포스파티딜세린이라고 있어요. 이게 이제 뇌세포는 항상 이 별처럼 생겼어요. 예, 별처럼 생긴 이 신경세포막의 지방질 구성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. 그렇긴 한데 이게 약으로는 나오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콜린 알포서레이트보다는 효능이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는 있죠. 하지만 뭐 먹어서 나쁠 건 없다. 단 가격이 문제다. 영양제는 무조건 비싸게 드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효능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으니까.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게 은행엽 액기스, 흔히 뭐 진코라고도 하고 뭐 기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약도 있고. 근데 이게 일반 판매용은 40ml로 나와요. 일반용은. 근데 약으로 나오는 건 80ml로 나오거든요. 근데 일반용은 효과가 있냐?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일반용으로 효과를 보려면 하루에 3번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먹는 것도 귀찮고 약도 먹는 것도 귀찮고 또 가격도 문제고요. 그래서 이게 중추성 어지러움증 이런 데는 처방이 가능하거든요. 그래서 혹시 이런 약이 필요하시면 가까운
뭐 신경과, 뭐 내과 그런 데 가서 처방을 받으시면 되겠고, 오메가3는 이건 좀 흔히들 혈류 개선 때문에 드신다고 하는데 사실 혈류 개선과 직접 관련이 있는 약은 아니에요. 오메가3는 동맥경화를 늦춰주는 약이에요. 그래서 동맥경화가 없는 사람이 먹어서 효과 있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동맥경화가 있는 사람이 먹었을 때 동맥경화의 진행을 늦춰줄 수 있다. 그래서 먹는 약인데 이게 통상 하루에 2g 먹으라고 되어 있거든요. 근데 이거 많이 먹겠다고 4g씩 먹으면요, 심장 부정맥, 특히 심방세동이 생길 수가 있어요. 뭐 그런 보고들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. 그 다음에 뇌에 좋은 걸로는 역시 또 유명한 게 비타민 B군이 있죠. 이거는 이제 시금치, 토마토, 바나나, 콩. 그러니까 영양제로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굉장히 미량이고, 요즘에는요 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대세예요. 그래서 속칭 홀푸드를 먹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그 20세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특정 물질들 딱딱딱 다 뽑아서 알약으로 만든 다음에 섭취하는 게 그게 그때의 방법이었다면, 지금은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는 전체 식품의 형태로 먹어라. 즉 포스파티딜세린을 내가 섭취하고 싶으면 콩을 많이 먹는 거고, 비타민 B를 많이 먹고 싶으면 영양제보다는 시금치나 토마토 이런 걸 많이 먹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뇌에 좋은 거,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 커큐민이랑 뭐 코엔자임 Q10 이런 것들도 있지만, 사실은 얼만큼 먹어야 효과가 있느냐, 이게 조금 미지수긴 해요. 그 커큐민은 이제 뭐 우리 한약재로는 강황이라고 하잖아요. 카레에 많이 들었고. 근데 진짜 강황으로 효과를 얻으려면 맨날 카레를 글쎄 이만한 대접으로 한 3-4그릇 먹어야 될 것 같은데, 참 맨날 카레만 먹고 사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. 그래서 이 영양제라는 거는 우리가 뭐 영양제랑 약이랑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 영양제는 영양제, 약은 약입니다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영양제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. 뭐 누가 선물로 주면 먹으면 되고요. 그리고 영양제를 사기보다는 늘 식품으로 섭취하시자. 이게 100배 낫다. 그래서 영양제를 한 태블렛 한 태블렛 이렇게 먹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여러 가지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훨씬 낫다. 이게 21세기적인 방법입니다. 하지만 역시 우리가 돈 드는 걸 하기 전에 먼저 돈 안 드는 걸 해봐야 되겠죠. 그게 경제적인 거죠. 먼저 생활 습관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. 수면은 충분히 8시간, 안 돼도 7시간. 운동은 중강도 운동. 그러니까 적절히 숨찬 걸로 주 한 3회에서 5회. 그다음 식사는 좋은 걸로. 밥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?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, 백미는 건강식이 아니에요. 죄송해요. 현미가 건강식이죠. 백미는요, 먹으면 이게 사실은 영양분의 흡수, 즉 당의 흡수 측면에서 보면 백미가 좋죠. 먹자마자 소화도 잘 되고 당도 쫙쫙 올라가거든요. 하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겠다.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, 우리 한국 사람이 인정이 많잖아요. 인정이 많다 보니까 남일에 신경을 많이 쓰고 남일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. 또 뭐 관광공사에서는 이건 뭐 K 오지랖이라고 뭐 그렇게 좀 포장하기도 하던데, 하여튼 남일에 신경 쓰고 그래서 밤에 잠 못 자고 수면 부족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사회적으로, 개인적으로 이런 거 조정하시고, 여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는 남일에 신경 끄고 내일에나 신경 쓰자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특정 영양소를 섭취하고 싶다고 하실 때 되도록이면 그냥 식품 자체로 섭취를 하시고요. 또 뭘 자꾸 이렇게 찾아서 섭취하기 이전에 해야 될 것들을 먼저 하시고, 이렇게 하시면 비용도 저렴하게, 더 건강하게 이렇게 우리의 생활이 바뀔 것 같습니다.